정말 보고 싶었던 영화가 넷플릭스에 올라왔어요. 늦가을의 뉴욕을 떠올리게 할 영화로 기억이 될 것 같은 셀린 송 감독의 머터리얼리스트인데요. 굉장히 상투적이고 뻔한 삼각관계 로맨스입니다. 주제가 너무 명확해요. 돈 많은 남자와 돈은 없지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너무 뻔해서 확실히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성들이 좋아할 법한 매력이긴 하죠. 왜냐면 물론 주인공도 굉장히 예쁘기는 하지만 크리스 에반스랑 페드로 파스칼이랑 저렇게 멋있는 남자 둘이 나를 다 좋다고 하면은 뭐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부자와의 결혼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험담도 하고 학문적으로 연구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상담하는 것도 자본주의적으로 돈이 되고 이것 때문에 직업이기도 한 매치메이커 있죠. 결혼정보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수히 달라붙어서 윤리적이네 현실은 어떠네 해도 답이 없는 분야예요. 근데 이거를 되게 아름다운 미감으로 보여준 것도 매력적이었고 중요한 부분에서 되게 간결하고 쉬운 어휘만을 가지고 대사를 툭툭 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결혼의 의미가 뭐야? 사랑의 의미가 뭐야? 를 잔잔하게 마음속에 더 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점들이 있었거든요. 영화를 다 보셨을 테니까 줄거리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매치메이커로 일하고 있는 루시, 다코타 존슨이 주인공입니다. 본인은 엄청 매치메이커를 잘 해줘요. 그 사람들 데이트 매치를 잘 해줍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나타난 2명의 남자가 있는데 자기가 성사시킨 커플의 결혼식에 갔어요. 신랑 형이 엄청난 부자에 잘생겼습니다. 그 남자가 작업을 걸어와요. 이게 페드로 파스칼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취향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전 남친이 케이터링 서비스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용직 같은 알바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났어요. 그 한 장소에서. 돈 많은 남자가 대시를 해오는데 서로가 굉장히 자기 객관화되어 있고 되게 티같이 요점만 콕콕콕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점 때문에 상당히 서로에게 끌립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이 가치관이 조금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손님으로 있던 이제 고객이 하루 데이트를 했는데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죠. 자기는 정말 사랑을 이어주는 큐피드 같은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썩 올바르거나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직업에 회의감을 갖게 되고 또 자신이 데이트하고 있는 남자, 그 부자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뭔가가 하나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딱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못해줘서가 아니라 좀 숨기고 싶었던 솔직한 모습을 알게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니까 헤어집시다라고 쿨하게 악수하고 헤어지고는 전 남친 있죠. 가난한 전 남친과 하루 그냥 콧바람이나 쐬러 어디 갔다 오자 하는 길에 서로의 속마음을 좀 더 털어놓게 되고 20대와 다르게 우리 이제 서로 앞가림 해야겠다는 철도 좀 들었고 말이야. 이제는 뭐 불같은 사랑에 막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딱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영화답게 참 로맨틱했다는 게 뭐냐면 사실 이 포스터를 보고 시작을 하니까 영화 맨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저게 뭐야 라고 좀 생뚱맞았거든요. 되게 원시인 같은 남자가 꽃을 꺾어가지고 어떤 여자에게 줍니다. 뭐야 저거 하는데? 영화 거의 끝부분에 그게 나오죠. 루시가 그 얘기를 해요. 인류 중에서 초기 인류가 첫 번째 결혼을 한 사람은 왜 결혼을 했을까? 뭐 돈이 많아서? 뭐 농사를 잘 지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가 아니었을까? 하고 꽃을 보여주죠. 그 꺾어왔던 꽃을.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에서는 존이 막 엄청 허름한 막 길거리 도상 가게에서 저녁거리를 사면서 가방에는 또 꽃을 꽂고 있어요. 여자친구 꽃 주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선택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꽃으로 이렇게 반지를 만들어주고 끼워주는 장면으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되게 뻔해요.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을 선택했다. 근데 너무 스토리가 뻔한데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시점에서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메시지가 그 의미를 가지려면 어떠한 가치관의 변화를 겪은 사회에서 그 시점에서 딱 던져졌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왜냐면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영화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루시랑 존이랑 그 드라이브 간다고 갔다가 남의 결혼식장을 그냥 구경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서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하죠.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할까?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지. 그리고 외로운 게 싫으니까 결혼을 하고, 왠지 좀 희망적이기도 하잖아? 약간 좀 로맨틱할 것 같고, 그리고 내 부모님이랑은 나는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지. 라고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뭘 생각했냐면, 남들이 하니까 결혼을 한다. 이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시점인가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 20년 전만 해도 진짜 그냥 하니까 했을 거예요. 20대 중후반이 되면 결혼 정년기이고 또 몇 년 후에 또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게 모두가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하지 못한 사람은 나고자 처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되게 괴짜다라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냐면, 정상,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기도 했어요. 이게 단순히 관습적이라는 이유로, 다수라는 이유로 이것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어서 누군가를 낮잡아 보는 것 자체가 괜찮은 것인가? 라는 가치관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했을 때 괜찮을 거라는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걸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깨달아 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수가 하니까, 윗세대가 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당연히 해야 해. 그러니까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세상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금은 결혼이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아예 조금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 들어도 좋으니까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확실하게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진짜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드니까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서라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도 낳고 싶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한편으로 어떤 양극화가 또 있냐면,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 자체를 피곤하게 느끼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연애 해봤자 결국 돈 나가고 헤어질 거 왜 해?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거 덕질을 한다던가, 내가 좋아하는 뭐 자기 개발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늘려나가는 게 낫지. 저 피곤하고 비생산적인 것을 왜 하지? 라는 흐름도 있는 것 같고, 또 슬프게도 아니 나도 사실 그런 거 하고 싶어. 가족을 이루고 싶지.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굉장히 어려워 라고 되게 일찍부터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영화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냐면, 돈 많은 남자랑 만날 때는 아예 비굴하게 시작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예 얘기하잖아요. 결혼식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춤추는 장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냐고 해리가 물어봅니다. 페드로 파스칼이 다코타 존슨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쓰이는 어휘가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냥 돈 많은 남자요가 아니에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어려운, 영어 사전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 형용사를 나열하면서 되게 이러하게 돈 많고, 그러니까 뭐 우아하게 돈 많고, 고상하게 뭐 돈 많고, 아주 이렇게 돈 많은 남자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살짝 철벽 치는 것 같기도 보였거든요. 차라리 나 이렇게까지 돈에 솔직한 사람이니까 낭만적인 사랑을 꿈꿀 거면 오지도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자신의 철벽을 치면서도 묘하게 매력을 딱 발산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았는데, 둘이 얘기하는 장면도 괜찮았어요. 식당에서 얘기할 때 처음에는 남자가 되게 이렇게 약간 이러면서 막 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점점 이렇게 오거든요. 나는 당신의 어떤 외적인 것, 뭐 젊음 이런 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뭐 가치관이라 세상 물정 잘 알고 똑똑하고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대단한 거다. 이건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더 빛이 나는 가치들이다. 나는 당신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쩌면 그게 여자인 루시가 듣고 싶었던 말일 수도 있죠. 연애 시장, 결혼 시장에서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더 어리고 예쁘고 이런 것들에 더 가치와 점수를 높게 받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의 자신의 그런 모습을 알아봐 주는 것에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남자한테 비굴하게 저랑 데이트해 주실래요? 이 남자가 내 인생을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일말의 그런 비굴함이나 어떤 상대를 돈으로 보는 거 하나도 없이 부자 남자 다 똑같이 뭐 이렇게 다가오는 게
오히려 남자한테도 매력적이었고 그런 면에서 좀 영화가 재밌어졌죠. 근데 오히려 조금 더 뻔했던 거는 이 돈 없고 가난한 전 남친 역할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래서 오히려 심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관계를 약속을 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느냐와 하는 그런 것 태도와 그러니까 꽃을 주잖아요. 돈 많은 해리도 꽃을 줬어요. 누가 봐도 뉴욕의 비싼 꽃집에서 되게 비싼 꽃만 싱싱하게 잘 골라서 만들었을 것 같은 새빨간 장미 꽃다발을 한번 들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크리스 에반스, 존이 갖고 왔던 꽃은요. 백팩에 이 꽃 저 꽃 그냥 넣어서 갖고 온 거예요. 실제로 어디서 꺾고 왔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가 꽃시장 이런 데서 뭐 이거 한 묶음 이거 한 묶음 주세요 이렇게 갖고 왔을 수도 있죠. 근데 뭐가 됐든 상대방을 위해서 꽃을 사주는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원시인들 결혼하는 장면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적인 거를 따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경제적인 조건? 그러니까 사람은 밥벌이라고 살아야 되잖아요.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계속해서 어떤 불안정한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생계와는 일절 관계가 없는 아름다운 꽃을 그저 상대에게 쥐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들어서 그러니까 해야 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꾼 남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예쁜 것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오는 길에 꽃을 가지고 오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표현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사랑을 하게 되면 쉬울 거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뭔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나는 엄마 이렇게 사랑해요라는 말 들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행복해지고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하는 것 상대방이 밥을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부른 그 마음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본질이고 가장 핵심 아니겠는가라는 느낌을 강렬하게 이렇게 줍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어떤 경제적인 조건의 만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꽃을 한 송이 안겨다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제일 결국 중요한 게 아니었나.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들이 하라니까 하는 결혼? 남들이 만든 가치관으로 타인을 비교하려 하고 하는가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좀 개성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잘 된 건 이제 보통 주연들이에요. 그 존과 해리와 루시는 되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루시의 손님들, 고객들은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죠. 근데 되게 돈 많고 사실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서비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다들 하니까 관습적으로 했던 결혼인데 이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지게 된 게 뭐냐면 타인의 이야기를 간접 경험으로서 되게 쉽게 정보를 얻는단 말이에요. 뭐 유튜브 같은 거에서도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어떤 식이냐면 리본을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면 피곤하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스포츠를 취미로 가진 남자랑 결혼하면 피곤하다라고 어떤 타인의 결격 사유가 되는 리얼한 생생한 경험 이야기를 어떤 리스크 위험 요소로서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취미를 가진 사람 만나면 안 되나 보다. 이런 면을 가지고 있으면 미리부터 빨리 도망쳐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객관화를 할 것인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듣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싸우다 보면 어느 정도 비난을 받게 되죠.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은 거에서 회복을 하다 보면은 애초에 내가 어떤 면 때문에 비난을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나의 잘못을 이렇게 짚어보려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상처의 회복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된다든지 이 사람이 나빠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야라고 어떤 원망을 하게 되는 거지 이 관계의 어떤 갈등에서 내가 잘못으로 기여한 만큼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내고 상담을 받고 진단받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나의 장점이나 이런 능력에 대한 것이지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한 점을 객관적으로 들어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나마 연애를 하면서 직접 부딪혀 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건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연애할 시간이 없게끔 되게 힘들게 일해야 되는 그런 뭐 사회 구조 탓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혹은 그냥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잘 만나는 훈련이 되지 않은 미성숙한 게 20대의 젊은 연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타인의 잘못들, 타인의 결격 사유들을 정보로서 듣고 하지도 말아야지라고 되게 주저하게 되거나 내가 직접 경험해볼 무언가를 시도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단점을 모른 채로 나는 그냥 더 많은 능력을 가진, 내가 가진 무엇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 루시에게 일을 맡기러 온 손님들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너무 눈이 높고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인의 뭐 남들이 잘못했다더라 하는 루머가 굉장히 많이 양산되고, 그렇다더라 하든 남들의 시선을 오히려 뭔가 소비하면서 더 다른 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 과연 관계의 본질은 무엇이냐? 타인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 쌓여서 그 모든 위험 요소를 피하려고 아슬아슬하게 가장 좁은 길 위에 서 있는 성인들이 연애라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상처받을 용기도 없이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현실에 지금 사랑은 대체 어떤 것이냐? 오히려 가장 단순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정말 밉기도 하고, 밉기도 한데 어떤 기억이 났냐면, 옛날에 되게 저를 좋아해 주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되게 짜증나는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글쎄 뭐랄까, 어떤 행동이 되게 미울 순 있지, 어떤 행동이 되게 짜증날 순 있지, 그렇다고 너를 싫어할 수는 없다고. 너의 어떤 점을 미워할 수는 있겠지만 너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안 된다고. 그런 관계를 좀 지속적으로 가게 해주는 게 사랑이면서 연애를 하는 과정이 아닌 걸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보면은 패션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가을 느낌의 뉴욕 그 길거리와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예뻐서 그냥 틀어놓기 예쁜 영화 있죠. 이렇게 무슨 카페에 무슨 빔 쏘듯이 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틀어놓을 것 같은 예쁜 가을 정취의 영화면서 패션이나 이런 집안의 가구 배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이 사람의 미묘하고 작은 디테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두 번 보면서 그런 디테일 찾아보면 재밌겠다 싶은 그런 면들이 잘 돋보이는 영화였습니다. 정말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 앞으로도 왜 사람들은 결혼을 할까의 첫 번째 이유로 다들 하니까 라는 대답을 내어놓는 세상에 살게 될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들으셨다면, 어떤 점에 공감하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와 영화 얘기 계속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